기다려야겠습니다. 네. 이 새 정부 들어서 이 배낭을 메고 출근하거나 아니면 이 넥타이를 매지 않고 출근하는 사람들은 좀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굉장히 파격적이에요. 택시를 타고 출근하는 모습은 굉장히 파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경제부총리죠. 김동연 지금 이제 임명이 됐으니까 김동연 부총리도 항상 이 배낭 같은 백팩을 메고 다니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안경환 그 법무장관 후보자 역시도 학생 때처럼 백팩을 딱 메고 그리고 누구 뭐 이렇게 수행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없이 저렇게 단촐한 모습으로 나온 거는 굉장히 인상적이었다 이런 현장의 평가입니다. 네. 그리고 안경환 후보자의 부인, 법무부 장관 후보자 부인이죠. 피아니스트 조성진 씨를 가르친 분으로 지금 언론에서 굉장히 지금 주목을 받고 있어요. 지금 화면에 네. 준비가 됐는데요. 현재 순천대 피아노학과 교수라고 합니다. 박순숙련 교수고요. 깜짝 놀란 건 저는 이제 그 안경환 후보자와 무려 14살 차이가 나더라고요. 박숙련 교수가 55살인데요. 네. 안경환 후보자는 69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부부라는 게 굉장히 저는 인상적이었는데요. 어쨌든 서울음대 81학번으로 조수미, 고성현 이런 음악가들과 동기라고 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유명 피아니스트인 조성진 씨를 2004년부터 한 9년 정도 그렇게 지도를 했다고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안경환 후보자의 부인 박숙련 교수가 조성진 씨 천재 피아니스트죠.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 제자에 대한 한마디 들어보시죠. 어린 나이인데도 그 집중도가 엄청났어요. 거의 막 땀을 비오듯이 막 흘리면서 건반이 손가락을 움직여서 미끄러질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또 곡을 칠 때는 집중도가 아주 굉장했고요. 자, 그런데 안경환 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본인이 쓴 칼럼에서 음주운전을 솔직하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적발이 된 건 아니지만 본인이 음주운전을 했었다라고 고백을 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제 한 신문사에 보낸 칼럼에서 이렇게 썼는데요. 네. 뭐 내가 그런 거는 없지만 병역 기피나 위장 전입은 없지만 다운계약서가 있었다면 내가 뭐 이렇게 부동산 취득세를 좀 덜 냈을 것이다. 네. 어쨌든 일반적 관행이었다 하더라도 옳은 일은 아니었다. 네. 이건 이제 가정을 해서 이야기를 했었고요. 네. 하지만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운 좋게 적발되진 않았지만 여러 차례 했다. 그랬는데 청문회에서 물으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느냐. 걸리진 않았는데 물어보면 했어요라고 해야 되느냐 아니면 안 했다. 그건 나쁜 짓이다. 라고 이렇게 해야 되느냐라고 어떤 개인적인 양심에 대한 그 뭐 좀 독자들에게 질문하는 그런 얘기도 있었고요. 네. 다음 인사청문회에서는 좀 제대로 된 후보자가 해서 성숙한 검증 절차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자잘한 것들보다는 핵심적인 내용에 집중해야 된다. 네.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런 솔직한 고백도 논란이 되는데 사실 이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는 실제로 음주로 단속이 됐습니다. 적발이 됐었죠. 근데 또 이 부분을 학교에 교수 재직 시절 학교에 알리지 않았던 부분이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10년 전이죠. 2007년 네. 고려대학교 인근에서 음주 단속에 이제 적발이 됐습니다. 네. 당시 0.1 이상이 이 나왔습니다. 정도면 만취 상태죠. 우리가 흔히 말할 때 0.1이 넘을 때 언론 표현상 만취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면허 정지가 아니라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고요. 네. 여기서 이제 논란이 됐던 것은 당시 고대에서 그러니까 징계를 받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 교원 신분이기 때문에 사립학교라 하더라도 교원 신분이기 때문에 경찰에서 그쪽에 통보를 하게 되면 네. 징계를 했어야 되는데 징계를 받지 않은 것이죠. 그렇다면 경찰에서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통보가 안 됐다는 얘기는 본인이 직업을 밝히지 않았거나 네. 다른 설명을 했지 않았을까 이런 추정을 해보는 겁니다. 10년 전이라 사실관계가 어떻게 밝혀질지 모르겠지만 네. 아예 밝히지 않는 거죠. 내가 누구다. 네. 내 신분을 밝히지 않으면 경찰에서도 딱히 소속기관에 통보할 길이 없기 때문에 네. 그런 통보가 없었고 당연히 학교 쪽에서도 징계를 하지 않았다. 네. 이런 설명이 나오는 겁니다.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요. 지난해 8월이었죠. 이철성 경찰청장을 임명하려고 할 때 당시 조국 서울대 교수가
이 또 기고문에서 음주운전에 대해서 아주 날카롭게 비판을 한 글이 또 다시 회자가 되고 있죠. 아주 매서웠죠. 네. 청와대 민정수석 조국 교수가 당시에는 이렇게 했죠. 이철성 경찰청장 당시 후보자는 어땠냐면요. 1993년도 본인이 강원도에 경찰 간부로 근무하고 있을 때 중앙선을 넘어서 마주오던 차량 2대를 들이받았습니다. 네. 굉장히 큰 사고죠. 그랬죠. 그랬는데도 자신의 신분을 숨겨요. 이건 경찰이 당시만 해도 어느 정도 우리 식구 아니야? 이러면서 봐준 거 아니냐라는 의혹까지 제기가 됐지만 너무 오래전 일이라 확인이 되지 않았죠. 그런데 이런 사람을 어떻게 후보자로 지명을 했느냐라고 하면서 이런 사람 같으면 애초 청문회 테이블에 올라오지도 못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지명이다라고 하면서 크게 비판을 했었고 저 지적은 저도 지금까지 맞는 이야기라고 봅니다. 네. 그 당시에 정당하게 징계를 받았더라면 결코 경찰청장, 경찰의 수장 자리에 오르지 못할 사람이었는데 이런 것들을 덮고 그 자리에 결국엔 올라섰기 때문에 네. 뭔가 부조리고 불합리하다 이런 비판은 두고두고 계속 나오는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조대엽 후보자는요, 이 음주 운전 논란 말고도 이 고려대학교 교수 시절에 학생들에게 반말을 하고 소리 질렀던 영상이 이 SNS에 공개가 되면서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영상인지 함께 보시죠. 왜 찍으십니까? 중재하라 그래서 중재한 거야. 여기서 무슨 논의가 되고 있는지 니네 모르잖아. 알려주십시오! 존댓 말아주십시오. 시는 거 아니야. 반말하지 마십시오! 아이고, 학생님들 비꼬지 마세요. 네. 지금 고려대학교 총학생회가 지금 조대엽 후보자에게 사과를 요청하고 나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전에 보신 영상을 보면 저게 미래의 대학이라고 해서 고려대학교에서 크림슨 칼리지를 설립안을 의결하려던 모습입니다. 그 당시에 저렇게 조대엽 후보자와 학생들 간에 여러 가지 설전이 있었고요. 고성과 막말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려대 학생들, 총학생회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조 후보자의 음주는 차치하더라도 이후에 노동부 장관이 되면 노사정 대타협을 이끌어내야 되는데 여기에 적합한 인물인지 의문이 제기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안경환 후보자의 부인, 법무부 장관 후보자 부인이죠. 피아니스트 조성진 씨를 가르친 분으로 지금 언론에서 굉장히 지금 주목을 받고 있어요. 지금 화면에 네. 준비가 됐는데요. 현재 순천대 피아노학과 교수라고 합니다. 박순숙련 교수고요. 깜짝 놀란 건 저는 이제 안경환 후보자와 무려 14살 차이가 나더라고요. 박숙련 교수가 55살인데요. 네. 안경환 후보자는 69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부부라는 네. 게 굉장히 저는 인상적이었는데요. 어쨌든 네. 서울음대 81학번으로 조수미, 고성현 이런 음악가들과 동기라고 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유명 피아니스트인 조성진 씨를 2004년부터 한 9년 정도 그렇게 지도를 했다고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안경환 후보자의 부인 박숙련 교수가 조성진 씨 천재 피아니스트죠.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 제자에 대한 한마디 들어보시죠. 어린 나이인데도 그 집중도가 엄청났어요. 거의 막 땀을 비오듯이 막 흘리면서 건반이 손가락을 움직여서 미끄러질 수 있는 그런 상태로도 곡을 칠 때는 집중도가 아주 굉장했고요. 자, 그런데 안경환 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본인이 쓴 칼럼에서 음주운전을 솔직하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적발이 된 건 아니지만 본인이 음주운전을 했었다라고 고백을 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제 신문사에 보낸 칼럼에서 이렇게 썼는데요. 네. 내가 그런 거는 없지만 병역 기피나 위장 전입은 없지만 가혼계약서가 있었다면 내가 이렇게 부동산 취득세를 좀 덜 냈을 것이다. 네. 어쨌든 일반적 관행이었다 하더라도 옳은 일은 아니었다. 네. 이건 이제 가정을 해서 이야기를 했었고요. 네. 하지만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운 좋게 적발되진 않았지만 여러 차례 했다. 그랬는데 청문회에서 물으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느냐. 걸리진 않았는데 물어보면 했어요라고 해야 되느냐 아니면 안 했다. 그건 나쁜 짓이다. 라고 이렇게 해야 되느냐라고 어떤 개인적인 양심에 대한 좀 독자들에게 질문하는 그런 얘기도 있었고요. 네. 다음 인사청문회에서는 좀 제대로 된 후보자가 해서 성숙한 검증 절차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자잘한 것들보다는 핵심적인 내용에 집중해야 된다. 네.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런 네. 신분을 밝히지 않으면 경찰에서도 딱히 소속기관에 통보할 길이 없기 때문에 네. 그런 통보가 없었고 당연히 학교 쪽에서도 징계를 하지 않았다. 네. 이런 설명이 나오는 겁니다.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요, 지난해 8월이었죠. 이철성 경찰청장을 임명하려고 할 때 당시 조국 서울대 교수가 이 또 기고문에서 음주운전에 대해서 아주 날카롭게 비판을 한 글이 또 다시 회자가 되고 있죠. 아주 매서웠죠. 네. 청와대 민정수석 조국 교수가 당시에는 이렇게 했죠. 이철성 경찰청장 당시 후보자는 어땠냐면요. 1993년도 본인이 강원도에 경찰 간부로 근무하고 있을 때 중앙선을 넘어서 마주오던 차량 2대를 들이받았습니다. 네. 굉장히 큰 사고죠. 그랬죠. 그랬는데도 자신의 신분을 숨겨요. 이건 경찰이 당시만 해도 어느 정도 우리 식구 아니야? 이러면서 봐준 거 아니냐라는 의혹까지 제기가 됐지만 너무 오래전 일이라 확인이 되지 않았죠. 그런데 이런 사람을 어떻게 후보자로 지명을 했느냐라고 하면서 이런 사람 같으면 애초 청문회 테이블에 올라오지도 못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지명이다라고 하면서 크게 비판을 했었고 저 지적은 저도 지금까지 맞는 이야기라고 봅니다. 네. 그 당시에 정당 솔직한 고백도 논란이 되는데 사실 이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는 실제로 음주로 단속이 됐습니다. 적발이 됐었죠. 근데 또 이 부분을 학교에 교수 재직 시절 학교에 알리지 않았던 부분이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10년 전이죠. 2007년 네. 고려대학교 인근에서 음주 단속에 이제 적발이 됐습니다. 네. 당시 0.1 이상이 이 나왔어요. 정도면 만취 상태죠. 우리가 흔히 말할 때 0.1이 넘을 때 언론 표현상 만취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면허 정지가 아니라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고요. 네. 여기서 이제 논란이 됐던 것은 당시 고대에서 그러니까 징계를 받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 교원 신분이기 때문에 사립학교라 하더라도 교원 신분이기 때문에 경찰에서 그쪽에 통보를 하게 되면 네. 징계를 했어야 되는데 징계를 받지 않은 것이죠. 그렇다면 경찰에서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통보가 안 됐다는 얘기는 본인이 직업을 밝히지 않았거나 네. 다른 설명을 했지 않았을까 이런 추정을 해보는 겁니다. 10년 전이라 사실관계가 어떻게 밝혀질지 모르겠지만 네. 아예 밝히지 않는 거죠. 내가 누구다. 좀 기다려야겠습니다. 네. 이 새 정부 들어서 이 배낭을 메고 출근하거나 아니면 이 넥타이를 매지 않고 출근하는 사람들은 좀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굉장히 파격적이에요. 택시를 타고 출근하는 모습은 굉장히 파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경제부총리죠. 김동연 지금 이제 임명이 됐으니까 김동연 부총리도 항상 이 배낭 같은 백팩을 메고 다니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안경환 그 법무장관 후보자 역시도 학생 때처럼 백팩을 딱 메고 그리고 누구 이렇게 수행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없이 저렇게 단촐한 모습으로 나온 거는 굉장히 인상적이었다 이런 현장의 평가입니다. 네. 그리고 안경